수석이 교체됐습니다. 교수 출신인 홍장표 수석 자리에 정통 관료 출신인 윤종원 OECD 대사가 임명됐습니다. 윤종원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의 상임이사를 거쳐서 3년여 주 OECD 대사로 역임해오신 분입니다.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 일자리 수석 자리엔 정태호 정책비서관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정 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정무비서관과 대변인 등으로 일했고 민주통합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혁신수석의 명칭을 시민사회수석으로 변경하고 이용선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수석은 경실련 기획실장을 지낸 뒤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1년여 이 방향을 잡고 밑그림을 그리는데 조금 더 주안점을 줬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해석해 주십시오. 또한 문 대통령은 대통령 부속실장에 조한기 의전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댓글 조작 사건을 일으킨 드루킹 접촉 사실이 알려진 송인배 부속실장은 정무비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청와대는 드루킹 사건은 인사 배경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전비서관에는 김종천 대통령 비서실장 선임 행정관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청와대는 비어있는 비서관과 행정관 자리에 대한 추가 인사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고유란입니다. 청와대가 장하성 정책실장을 제외한 경제 라인을 대거 교체한 건 이 큰 틀의 정책 기준을 유지하되 전문성을 강화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인적 쇄신을 통해 분위기를 바꾸고 긴장감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도 담겼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로 유능함을 이제 보여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의 팀으로서 어떤 협업 이런 면에서도. 이번 인사에는 이 같은 의중이 반영됐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 아래 3명의 수석 가운데 사회수석을 뺀 경제 라인을 모두 교체한 건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은 유지하되 성과를 위해 좀 더 전문적이고 세밀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윤종원 경제수석을 발탁한 배경으로 경제 관료의 전문성과 함께 실행력을 꼽기도 했습니다. 신임 윤 수석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 경쟁의 세 바퀴가 잘 굴러가는 모습은 OECD가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과 같은 개념이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그 중요성을 강조해 오신 분입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그 철학에 대해 가장 부합하는 분으로서. 대신 학자 출신인 홍장표 전 수석은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일자리 수석에는 문 대통령의 측근이자 장하성 정책실장 바로 옆에서 호흡을 맞춰온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을 배치해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각에서 일부 경제 지표의 악화와 야당의 공세 속에 이루어진 문책성 인사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한 개편으로 활력을 부여하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네, 어제 오전 경기도 안성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10대가 몰던 렌터카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로 인해 차량에 타고 있던 중고등학생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여부와 렌터카를 빌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 맞은편 도로에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합니다. 신호를 위반한 채 제한 속도인 시속 80km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해당 차량을 발견한 다른 차량은 신호에 맞춰 주행하려다 급하게 차를 멈춰 세웁니다. 신호를 위반한 채 빠른 속도로 빗길을 달리던 17살 A군이 몰던 승용차는 잠시 뒤 인근 아웃도어 매장 건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차량에는 A군을 비롯해 고등학생 2명과 중학생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 A군 등 4명이 숨지고 중학생 B군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주변을 지나는 차량이나 사람이 없어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무면허인 A군이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난 사실을 확인하고 렌터카 대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네요. 일단 저희들은 거기에 본점을 주고 하고 있어요. 경찰은 A군 등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세종시 신도심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어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지하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불로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마치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시커먼 연기가 건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세종시 세롬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난 건 오후 1시 15분쯤입니다. 불은 지하주차장 공사 현장 부근에서 나기 시작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연기가 앞을 이렇게 확 가리더라고요. 지하에서 터졌어요. 순간 소리도 확 뻥 소리 나고 불 올라오고 뻥뻥뻥뻥 터졌어요. 근처에 있던 주민과 직장인들은 큰 굉음에 깜짝 놀라 허둥지둥 대피했습니다. 굉음 소리 같은 폭파음이 나서 1층까지 걸어서 막 내려왔거든요. 큰 불길은 2시간여 만에 겨우 잡혔지만 가열성 단열재 등이 많아 완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날 화재로 근로자 3명이 숨졌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구조에 나섰던 소방대원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하 1층에 1번 게이트라고 통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1번 게이트 쪽으로 가서 우측편에 조그만 창고 같은 공간, 거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아까운 시간만 계속 흘렀습니다. 끝도 없이 솟구치는 검은 연기에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사고 피해가 이토록 커진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홍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의 사람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 세롬동에 공사 중이던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941생으로 구조된 사람들입니다. 건물을 집어삼킨 불길은 발생 5시간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았습니다. 화재 진압이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소방설비 부재였습니다. 아직 공사 중인 건물이었던 탓에 제대로 된 소방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을 방화벽도 불을 끌 스프링클러나 소방호스도 아직 설치 전이었습니다. 이 같은 소방설비는 건물이 거의 지어진 뒤 마지막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독가스를 포함한 검은 연기가 끝도 없이 솟아오르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불이 난 지하층에선 사고 당시 불에 닿으면 강한 유독가스를 내뿜는 접착제, 에폭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로폼과 같은 가연성 건축자재도 많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독가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부에 계신 분들도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연기에 의한 희생자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층에서 처음 불이 나 수색과 구조 작업도 더뎠습니다. 소방관들이 직접 몸을 밀어넣으며 화재 진압과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미로 같은 지하에서 끊임없이 연기가 올라오는 바람에 작업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화재 사고가 발생한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 대해 고강도 특별 감독을 벌여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재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서 강도 높은 특별 감독을 실시해 원하청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현장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내일 오전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큰 화재가 발생하면 다음 날에 감식하지만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찬 탓에 하루 더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유소 직원과 택시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살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쯤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비를 내지 않고는 직원을 폭행하고 행인을 벽돌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과거 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오늘 여정을 시작합니다. 최대 87명의 수사 인력이 최장 90일에 걸쳐 김 씨 일당과 관련한 의혹을 파헤칠 방침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드루킹 특별검사팀이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끝내고 오늘부터 본격 수사에 돌입합니다. 1차 수사 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로 수사가 기간 내 끝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허익범 특검과 3명의 특검보, 방봉혁 수사팀장을 비롯한 파견검사 등 최대 87명이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과 윗선의 개입 여부를 파헤치게 됩니다. 사무실은 서울 강남역 인근 빌딩에 꾸려졌습니다. 준비와 수사에 드는 비용으로는 연말까지 31억 4,900만 원이 책정됐으며 이후 재판이 계속되는 만큼 6개월마다 추가 비용이 투입됩니다. 그동안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재판을 방청하는 한편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준비 기간에 기록 검토와 수사팀 구성까지 마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의 파견검사 확정이 늦어지며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강제 수사가 가능한 만큼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이 바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드루킹 김 씨가 구속 상태인 만큼 일단 당장 추가 신병 확보에는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이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을 재소환하지 못했고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가운데 특검팀의 첫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네, 억대 자문 계약을 맺고 삼성의 노조 와해 계획 수립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노동부 장관 전직 정책보좌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 노무분야 자문위원을 지낸 송모 씨에 대해 범죄 혐의 대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씨는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매년 노무 관련 자문 계약을 맺고 자회사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 대응 전략을 함께 짠 의혹을 받습니다. 노사관계 전문가인 송 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재수사를 통해 장 씨를 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2008년 8월 장 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2009년 수사 당시 경찰은 파티 동석자의 진술을 토대로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 씨를 불기소했을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네, 남북이 동해선과 경의선의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철도협력 분과회담의 합의사항인데요. 네, 공동조사는 우선 다음 달 24일 경의선 북측 구간부터 시작됩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남북 철도 연결과 철도 현대화를 위한 첫 단추가 깨어졌습니다. 남북은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해 동해선과 경의선 북측 구간을 조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지 공동조사를 7월 24일에 서해선부터 시작하고 연이어 동해선에서 진행한다. 철도 연결 구간에 대한 공동 점검도 벌입니다. 다음 달 중순 경의선 연결 구간에 이어 동해선 연결 구간 순으로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역사 주변 공사와 신호, 통신 개설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남북은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해 설계와 공사 방법 등 대책을 세우고 착공식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열기로 했지만 날짜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철도 현대화 사업은 남측의 대규모 지원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지원을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진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회담에서 또 남북 공동조사단의 활동과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다 극복하고 또 더 긴밀한 협력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남북은 추후 실무적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문서 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임혜준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남북의 철도 협력 분과 회담 개최 사실을 보도했지만 구체적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통신은 어제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이 동해선과 서해선 철도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문제들을 협의했고 공동 보도문을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공동 연구조사단을 구성하고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다음 달 24일부터 시작한다는 보도문의 세부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일본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북한 주 제네바 대표부 주용철 참사관은 군축회의 발언에서 일본은 판문점 선언이나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한 국가가 아니므로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보다 먼저 발언한 일본 대표부는 북한 핵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와 호주, 아르헨티나 등이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거듭 촉구하자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을 인용하며 비판 발언을 용인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했던 세계 시중은행이 환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은행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비난이 쉽게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네, 만약 고의성이 있었다면 파문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대출금리 부당 산정 파문이 커져갈 기미를 보이자 은행들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남은행과 KB 하나은행, CT은행은 추가로 받은 이자를 환급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부당 산정 규모가 큰 은행은 경남은행으로 2013년부터 가계자금 대출 약 12,000건에서 모두 25억여 원의 이자를 더 받았습니다. 경남은행에서 가계자금 대출을 받은 소비자 100명 가운데 6골로 안 내도 될 돈을 납부한 셈입니다. KB 하나은행과 CT은행도 대출금리가 잘못 산정된 내역을 공개했는데 각각 252건과 27건으로 피해액은 1억 5,800만 원과 1,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은행들은 오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피해 건수가 많아 고의적으로 금리를 부당 산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의성이 있었다면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한 집단 사기인 셈인데 이렇게 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사실 광범위하고 또 고질적으로 관행화됐다는 측면에서는 이 문제가 대단히 큰 사안이고 금융사에 대한 제재, 금융사를 향후에 제재하기 위한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환급을 발표한 세계은행 외 일부 은행들은 각각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파문이 어디까지 번져갈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네,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6년 동안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방안이 이번 주 내에 발표됩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진에어 처리건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국토부는 법률 회사 자문 결과 진에어의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실제 진에어의 취소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다만 1,6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면허 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시행을 1, 2년 유예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원구성 협상이 시작됩니다. 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늘 오후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네,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시작합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난달 임기를 마친 뒤 현재 의장단도 공석인 상태인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오후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선거 이후 공식적인 첫 회동을 갖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단만이라도 먼저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반면 야권에선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 문제를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태여서 주요 상임위의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 부의장 자리를 세 곳의 교섭단체 중 어디서 가져갈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비준과 남북특위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원구성 협상 타결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또 지난 23일에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에 엄수가 됐습니다. 생전 고인의 뜻에 따라 부인 고 박영욱 여사 곁에 잠들게 됐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김종필 전 총리는 지난 23일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는데요. 오늘 오전 7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연결식이 진행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돼 궂은 날씨임에도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장례위원장인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조사를 낭독했습니다. 김 전 총리의 오랜 친구였던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의 아들 나카소네 히로부미 일본 참의원도 참석해 조사를 대독했습니다. 운구 행렬은 좀 전 고인이 머물던 서울 청구동 자택에 도착했는데요. 자택을 한 바퀴 돌며 노제를 지내고 서초구의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한 뒤 장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정부에선 현충원 안장도 제안했지만 고인이 생전 고향의 아내와 같이 묻히고 싶다고 했던 만큼 부인 고 박영욱 여사가 잠든 충남부여의 가족묘원에 안장할 예정입니다. 장지로 향하는 길에는 모교인 공주고등학교와 부여초등학교 교정을 거칩니다. 하관식과 풍토제가 끝나면 김 전 총리는 부인의 곁에 영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검찰이 최근 전속 고발권 폐지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검찰이 전현직 공정위 간부의 재취업을 범죄인 양 기정사실화하며 흠집내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서울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0일 불법 전관 취업 등을 조사하겠다며 공정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대기업 부당거래를 조사해온 검찰 부서가 비슷한 업무를 해온 공정위를 수사한다는 것입니다.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은 공정위의 지초로 부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검찰은 두 사람이 퇴직 후 취업할 수 없는 유관기관에 부당하게 자리를 얻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각 1년 전과 5년 전 중소기업 중앙회 상임감사와 공정경쟁연합회장을 맡은 걸 문제 삼은 겁니다. 하지만 지초로 부위원장이 중기중앙회 상임감사에서 공정위 2인자로 오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쳤고 김상조 위원장을 도와 재벌개혁 실무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가 공정위 흠집내기라는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공정위는 또 중기중앙회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 제한 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고시 명단에도 중기중앙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 출신의 전현직 중기중앙회 간부 2명도 재취업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경쟁연합회도 김 전 부위원장이 회장을 맡았을 때 취업 제한 규정이나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전현직 공정위 간부의 과거 재취업을 형사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무리하게 엮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조계의 한 인사도 검찰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공정위와 협상하는 도중 압수수색한 배경에 의심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오래전부터 내사했고 공정위를 예우했으며 전속고발권과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영입니다. 최저임금을 시작으로 52시간제 근무까지 일자리에 직결된 정책에 대해서 여러 보완 의견이 나옵니다. 네,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은 노사 간의 의견차를 좁혀야겠지만 무엇보다 영세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52시간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처벌 유예 기간이 있지만 성급한 시행이 아니냐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최저임금을 우리가 일정한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먼저 해서 정착되는 걸 봐가면서 근로시간 줄이는 문제를 한다든지 또 비정규직 문제와 정규직 문제를 한다든지 해서 해나갔으면 문제가 훨씬 더 적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계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과 재계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 차이가 컸다는 겁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정부가 준비를 잘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노동자를 잘 도와주면 결국은 일자리의 정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노사정위원회는 최저임금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산입 범위도 넓혀졌으니까 많이 올려라. 기업하시는 분들에서는 그거 해도 별로 큰 도움이 안 됐다. 많이 못 올리겠다. 딱 부딪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중소, 영세, 자영,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지불력이 있느냐 없느냐. 52시간제도 노동 생산성이나 업무간 특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위원장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 관철해서는 합의에 이를 수 없다며 싸울 것은 싸우겠지만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하는 노사정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네, 술집들의 매출 감소세가 1년째 이어지면서 영업 상황이 최근 18년 사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주점업 생산지수는 97.3으로 잠정 집계돼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주점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5월부터 12개월 내리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음식점업 생산지수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93.6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와 함께 혼술, 혼밥 등 식사 음주 문화의 변화, 외식 산업의 구조적 취약함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지금껏 카드 자동 결제만 고집하던 카카오 대리운전이 오늘부터는 현금 결제를 도입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오늘 카카오 드라이버에 현금 콜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카카오 드라이버 앱에 미리 등록이 된 신용카드를 통해서만 대리운전비를 결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현금이나 카드 중 골라서 대리운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카드 등록하는 절차 없이 간편하게 대리운전 서비스를 사용하길 원하는 신규 고객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카드 콜비를 대리운전 기사에 정산하는 방식은 포인트 형태로 바뀝니다. 다음 달, 그러니까 7월부터 서울에서 출산하는 가정은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네, 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산후조리 서비스도 반값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유축기와 유아용 칫솔 등이 담긴 아기 수유 세트와 체온계 등으로 구성된 아기 건강 세트, 아기띠와 가재 손수건 등으로 구성된 외출 세트까지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선물하는 출산 축하용품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지 3개월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출생한 아동을 서울시민으로 환영하고 축하하며 이번 7월부터 서울시에서 출산 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정부 사업으로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됐던 찾아가는 산후조리 서비스도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됩니다. 도우미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관리를 돕고 신생아 돌보기와 가사 활동을 도와줍니다. 비용의 50%는 서울시가 지원해 출산 가정에 부담이 됐던 산후조리를 반값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라 좀 더 현실에 맞게 보강하기 위해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네,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11시 러시아 카잔에서 독일과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을 치릅니다. 네, 수시로 내리는 소나기성 폭우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김종력 기자입니다.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800km 거리에 위치한 카잔은 러시아의 스포츠 메카로 불립니다.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시작으로 굵직굵직한 국제대회를 유치했고 이번 월드컵 6경기가 카잔에서 치러집니다. 볼가 강가에 자리한 카잔 아레나는 유럽에서 가장 크다는 경기장 외부의 초대형 스크린이 유명합니다. 타타르 공화국의 수도인 카잔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카잔 크렘린 등 역사적인 건축물이 도심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모이는 중심지 바우만 거리는 카잔이 젊은 도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러시아 소녀들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경기를 앞둔 양국 응원단은 비교적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독일전에도 저희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Yeah, we are the favorite, but it's a very hard game, like the last two games, so we will see. Yeah? 한국의 한여름 무더위를 보이는 가운데 수시로 내리는 소나기성 폭우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소나기 치고는 빗방울이 굵고 우박도 내려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카잔이 한국 축구의 환희의 땅으로 남을지 아니면 좌절의 장소로 기억될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카잔에서 연합뉴스TV 김종혁입니다. 네, 아르헨티나가 러시아 월드컵에서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피파 랭킹 5위 아르헨티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D조 예선 최종전에서 리오넬 메시의 선제골과 후반 41분에 터진 마르코스 로호의 결승골에 힘입어 나이지리아를 2대1로 꺾었습니다. 1승 1무 1패가 된 아르헨티나는 3승의 크로아티아에 이어 조 2위가 돼 2006년 독일 월드컵 이후 4회 연속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6강전에서 프랑스와 대결합니다. 또 다른 D조 예선 경기에서는 크로아티아가 아이슬란드를 2대1로 꺾었습니다. 프랑스와 덴마크가 2018 러시아 월드컵 C조 1,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프랑스와 덴마크는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C조 3차전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나란히 16강 행이 가능했던 두 팀은 지루한 공방만 계속했고 결국 이번 월드컵에서 38경기 만에 첫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네, 미국의 오토바이 회사 할리 데이비슨이 일부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무역 전쟁에 역풍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윤석희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일부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키로 한 오토바이 제조회사 할리 데이비슨을 또다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트윗을 통해 그들은 그저 관세와 무역 전쟁을 핑계로 대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 세워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미국적인 회사로 지켜세웠던 할리 데이비슨이 유럽연합의 관세 보복 조치로 공장 이전 계획을 발표하자 거듭 성토하고 나선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유럽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낳은 의도치 않은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철못 제조업체인 미드 콘티넌트 스트랜드 와이어가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로 철못값이 오르면서 주문량이 급감하자 노동자 60명을 해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업체의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에 따른 대량 해고 사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할리 데이비슨의 본고장인 위스콘신주를 방문할 예정이지만 예상했던 만큼 따뜻하게 환대받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향해 대북 제재 공조와 관련해 거듭 통상 압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헨리 맥메스터 주지사 지지 유세에서 지난해 무역 분야에서 적자를 받고 적자의 가장 큰 부분은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 문제에 있어 우리를 도왔다면서도 더는 우리를 돕지 않을지도 모른다, 애석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며 나는 자유무역의 신봉자지만 공정무역의 신봉자이기도 하다며 대중무역 보복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택시를 몰고 카레이싱을 하고 여성 운전이 법적으로 허용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이런 직업을 가진 여성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사우디 여성들의 도전을 김민혜 기자가 전합니다.
차도르 대신 헬멧을 쓰고 등장한 사우디 여성. 레이싱 카를 타고 서킷을 망설임 없이 질주합니다. 사우디에서 여성 운전이 허용된 첫날, 이 여성 카레이서는 프랑스에서 열린 F1 그랑프리 사전 행사에 초청됐습니다. Amazing! It's amazing. I hope I can I can influence everyone around the world that nothing is impossible. So they can dream the impossible. 여성들의 운전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사우디의 사회 풍경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여성 운전자들이 줄을 잇는가 하면 택시기사라는 직업에 도전한 여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 택시 업체에는 벌써 약 2,000명의 여성들이 운전자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It's like they say the ocean is made of little drops of water. And that's exactly how I feel today. It's the efforts of all these little everyone, little drops of sweat. 여기에 오토바이 타는 법을 배우기 위해 나선 여성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One day they will be remembered that they are the first who jumped on this sport, but the followers will continue coming and the number will grow. 사우디 정부는 여성 운전 허용으로 권익 증진 효과는 물론 사우디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혜입니다. 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일 조양호 회장을 불러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네, 서울 남부지검은 내일 오전 9시 30분 조양호 회장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조 회장의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놓고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조 회장은 선친인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부동산과 예금 등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수백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은 뒤늦게 세금 일부를 납부했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른바 통행세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룹 계열사의 건물을 관리하는 또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조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면세품 중개업체 트리온무역과 미후 인터내셔널을 거래 과정 중간에 끼워 넣어 자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겁니다. 실제 이 두 회사는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의 상당 부분을 납품해왔고 물품 공급가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조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한항공 본사와 서울 중구 한진빌딩과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내일 조 회장의 소환으로 대한항공 일가는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진 최근 2달 사이 큰아들인 조원태 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토라인에 서게 된 셈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검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네, 어제는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다면 오늘은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구름대는 차츰 남동쪽으로 이동을 하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서해상에서 또 다른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어서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남 진도와 포항 군위에서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남 해안과 경북, 경남 서부 지역에서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린 터라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50에서 100mm,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간으로는 150mm 이상이 더 쏟아지겠고요. 충청 남부로는 5에서 30mm, 전북과 경북으로는 20에서 60mm가 내일 아침까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하겠고요. 남부지방은 종일 비가 내리겠지만 전북과 경북 지역은 오후부터 밤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와 전주 30도로 전국이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주 후반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다시 전국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전 9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구 많이 덥죠? 우리 휘캉스 갈까요? 시원하게 휘카페 얼음물. 정수기에서 얼음까지? 카페처럼 아이스 커피. 커피도 나와. 힐링이 필요할 땐 아메리카노. 휘캉스, 휘카페. 나랑 우주상 잘래? 안녕 아송아. 응 안녕. 동생이야? 같이 놀래? 야 우리 친구거든?
키가 작은 우리 아이, 때가 되면 클까요? 클 수 있을 때 키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지금 하이마트 만나면 여름 시원한 바람 좋아. 이 바람이 너에게 전해. 하이마트로 가요.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어머님 잘 모셨지? 네, 선생님.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만든 덕케이 예담 상조. TV 소리, 말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대한보청기를 쓰세요. 대한보청기. 시원하게 잘 들으세요. 면역력.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NK세포 활성도로 몸속을 봐야 알 수 있으니까. 우리 몸에 이로운 NK세포 활성도를 숫자로. 면역력 검사는 NK뷰키트. 활기찬 하루를 위한 정상적인 면역 기능엔 NK365. 진달래 흐드러진 이 길을 따라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어머니에게는 편안한 안식처, 나에게는 그리움 가득한 추모 공간. 명품 추모공원 진달래 메모리얼 파크. 더위다! 에어컨은 바람 배송이. 전자랜드. 에어컨은 깔끔 설치. 전자랜드. 에어컨은 모든 게 만족이지. 가자 전자랜드.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 신용정보. 달콤한 7월의 약속 제12회 향속천 포도복숭아 축제가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충북 옥천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개막 축하음악회를 시작으로 청소년 페스티벌, 제12회 향속천 포도복숭아 가요제 등 즐거운 문화 공연 행사, 풍성하게 돌아온 특별 체험 행사와 싱그러운 포도와 복숭아를 만날 수 있는 상설 판매 행사까지 달콤한 이야기가 있는 향속천 포도복숭아 축제에서 즐거운 추억을 담아가세요. 공장에서 광장으로 새로워진 2018 울산 고래축제. 다양한 볼거리와 맛있는 먹거리들로 가득한 전국에서 사랑받을 명소로 자리 잡을 색다른 콘텐츠들로 모두가 즐기는 축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2018 울산 고래축제. 프리드 렌탈 런칭 1주년 기념 300만 원대 최고급 슐렉스 안마의자를 100만 원대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상조 서비스와 슐렉스 안마의자 렌탈을 함께 가입하시는 고객님께 최대 50% 할인 가격으로 모십니다. 130만 고객이 선택한 상조업계 1위 프리드 라이프 전문 장례 인력과 고급 리무진, 장이버스 최대 월 14,000원 할인, 1년간 최대 5천만 원 보장 혜택, 기일 안내 서비스, 사이버 추모 영상 CD, 프리드라이프의 고품격 장례 서비스와 실렉스 50% 최대 180만 원 할인 혜택까지. 상조 서비스는 만기 해지 시 100% 환급. 따져보고 비교할수록 합리적인 프리드 패키지. 1899-6644 1899-6644. 지금 전화 주세요. 공인중개사 한방에 합격 경로. 공인중개사 한방에 합격 경로. 주택관리사 한방에 합격도 경로. 임대관리사 한방에 합격도 경로.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교육의 모태 61년 전통과 노하우 경로. 아침을 건강하게 바꾸세요. 퀘이커 오트밀로 따뜻하고 간편하게. 식이섬유, 단백질, 베타글루칸까지 든든하게 채워주니까 세계인이 선택한 건강한 아침 퀘이커. 프로바이오틱스. 알아보면, 먹어보면, 경험해보면 듀락은 달라. 대한민국 넘버원 프로바이오틱스 듀락.
이어서 뉴스 포커스가 방송됩니다. 최근 작업 발판 미설치로 인한 추락 사망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발표가 있었죠. 안전해 기자. 네,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작업 발판 없는 비계 사용을 집중 점검한다고 합니다. 불량 작업 발판 위에선 서 있기도 힘든데요. 그렇다면 안전